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제 유튜브 댓글 중에 어떤 분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이분한테 나름의 좀 페트 폭력 겸 동기부여를 좀 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걸 말고도 이제 여러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 적어주신 분한테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드릴까 싶어서. 자, 먼저 댓글부터 읽어드리죠. 예. 현 30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 키우고 있고 자산이 2억 7,500만 원 있는데 이 정도면 평균에 들어가나요? 일찍 결혼해서 부모님께 손 한 번 안 벌리고 죽어라 장사하며 모은 돈인데 주변에 더 잘 사는 친구들도 많고 영상에 나온 분처럼 가끔 현타 오네요 라고 이런 댓글을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적은 영상이 어디 있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나이 30살에 빚 없이 순수 통장이 1억 2천만 원 모았는데 저는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는 그 영상의 제목이 달린 댓글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현타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 열심히 살고 계시고 결혼도 일찍 하셨고 뭐 자녀도 있고요. 아니 30살 지금 나이 30 남자분일 거 아닙니까? 나이 30 되신 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 나이 30에 결혼해서 잘 시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요즘에 나이 30에 결혼한 케이스가 거의 없죠. 여자분들도 뭐 요즘에 결혼하는 케이스 보면 30 넘어서 결혼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은데 결혼한 나이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35세인가 6세인가 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0살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키우고 있다는 거는 이분이 한 20살, 21살 때 결혼했다는 거야. 그 님 나이 때 결혼하신 분들도 드물고 30살에 결혼하신 분도 드물어요. 응? 아니 그리고 님 나이에 저 정도 자산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부 사이에 금술 좋고 자녀들 뭐 건강이나 교육에 대해서 문제 없고 뭐 직장이나 버디에 문제 없으면 된 거 아닙니까? 메일로 그 헌진 형이 그 사연 적어서 메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뭐 부부 사이 문제 있습니까? 아니, 자녀 두 분이 뭐 어디 건강이나 뭐 신체적으로 문제 있어요? 스탈린 먹으세요? 그 자산 2억 7,500만 원 저게 본인한테는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 돈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부모님께 손 한 번 안 벌리고 죽어라 장사한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단한 거야. 어? 자녀들을 뭐 크게 뭐 엇나가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 없고 뭐 와이프하고도 뭐 결혼 생활하는데 뭐 짜잘한 건 싸울 수 있겠지만 뭐 크게 갈등 빚는 것도 없고 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왠지 장사하고 계실 것 같아 이분이. 예, 장사하네요. 뭐 자영업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장사하시면서 뭐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한 거잖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나이 30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서른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결혼은 언간생신 꿈도 못 꿉니다. 예. 내가 보니까 사고 쳐서 결혼한 것 같아, 이 사연자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 사고 쳐서 결혼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재 30살이잖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둘이라고 하면 둘 다 초등학교란 얘기죠. 예. 자녀 둘이 초등학교. 그러면 뭐 못해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8살 아닙니까? 그럼 저학년이라고 하면 보통 3학년, 4학년까지잖아. 그러면 10살이면 이분들 20살에 결혼했다는 건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20살에 바로 결혼해서 누가 있습니까?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럼 이유는 한 가지죠. 사고 친 거죠. 애부터 가진 거죠. 음.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애가 생기면서 뭐 덜컥 결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애들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 음. 지금 님 나이 동갑의 서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장사만 하고 가게만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못 만나잖아.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내랑 동갑내기 30살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30살이고 아마 이게 작년 댓글이니까 올해 기준 31살이겠죠, 이분이. 그러면 올해 31살이 되신 분들이 누구냐면 92년생이야. 92년생. 92년생 분들이 고민 사연 많이 받아봤지만 뭐 자리 잡은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리 못 잡은 사람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험 도전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고 많아요. 애초에 돈이 없어 저 나이에. 어? 30살 그러니까 30살 남자분들 중에 자리 잡은 사람들 몇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네,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님은 뭐 결혼도 했고 자리도 잡았고 모아놓은 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알아? 자기보다 위만 생각하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500을 벌면 500 버는 것만으로 굉장히 대단한 건데 한 달에. 근데 500 벌면 그 500 밑에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최소한 똑같거나 아니면 그 위를 생각해. 그러니까 아래를 절대 보지 않아요. 님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위만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위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 1000 벌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순이익이고 천만 원 벌면 대단한 건데 웃긴 게 그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변에 다 1500, 2000만 원 버는데 내가 주눅 든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존감 바닥이라고. 자기가 보는 사람들 몇 명만 가지고 세상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님이 만나는 보는 그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부를 평균을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그때 한번 세게 혼냈습니다. 그때 예전에 가게 하시던 분 있었거든요. 이분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지금 30살 남자분도 힘들어요.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뭐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님이 결혼도 했고 뭐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게도 나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음?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음?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자, 여기 보면 일찍 결혼해서 부모님께 손 한 번 안 벌리고 주거래 장사하며 모은 돈. 예. 2억 7천만 원, 2억 7천5백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님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은 저만한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중원이 먹으세요? 저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음? 없어요. 없어. 애초에 저 돈을 가질 수가 없어. 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님은 부모님한테 돈 막 받고 본인이 번 돈이 이거다라고 했잖아. 모은 돈이. 그런데 지금 30대 분들 중에 아예 돈 경제활동 못한 사람도 좀 있고, 제대로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 왜 그런 말 있잖아, 옛말에. 나이 서른에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그 말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빚 있는 사람도 많아. 이것저것 사업벌이도 잘 안 되고, 아니면 대학교 학자금 대출 못 받아가지고 빚 쌓이고 있고. 이게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뭐 먼 나라 얘기인가요? 당장 우리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30살의 얘기 아닙니까? 카푸어도 굉장히 많잖아, 30살에. 다 포기하고 자동차에 올인한 사람들. 응?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왜 주눅 들고 왜 본인이 왜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본인이 행복하면,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평균이고 뭐고 간에 남들과 그렇게까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분이 그런 생각 들어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행복하다 느껴야 돼. 근데 행복을 못 느끼고 있잖아. 그럼 이분이 가정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똑바로 돌보지 못한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뭔가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한다는 느낌 들기 때문에 자꾸 밖을 보는 거야. 네. 내 집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을 보는 거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님이 진짜 행복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부부끼리 사이가 원만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으면 강남이 어떻고 뭐 강남이 건물주가 어떻고 뭐 다른 사람 얼마 벌고 그딴 거 관심 안 가져요. 이번에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솔직히 이분이 이렇게 뭔가 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행복하다는 것에 의미를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더 잘 사는 친구들도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적은 댓글이에요. 그 친구들이 잘 사는지, 잘 사는 척을 하는지,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댓글 적어 제발 잘 들으세요.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 한 8화는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척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잘 산다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삽니다.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꼭 어설프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있는 척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속빈 강정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잘 사는 친구가 많다고 했는데 그 잘 사는 친구 집안의 재무 상태나 아니 그 친구의 어떤 재산이나 월급이나 압니까? 아니 그 친구 차가 일시불로 차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올 할부로 카푸어로 생활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잘 사는 친구도 많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아니면 잘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건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비싼 차 본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카푸어도 지천 널려 있어. 어? 현실은 당신보다 거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 산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나는. 나만 똑바로 살면 돼. 그리고 잘 들으세요. 뭐 잘 사는 친구가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나만 우리 가족만 별 문제 없이 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본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 결혼 생활이나 이 가족 생활에 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가 와이프가 불화가 있다거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출가 애인이고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결혼하면 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주변에 결혼했다 하면 사실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왜냐하면 그 친구 와이프한테 눈치 보이니까. 특히 애까지 태어나서 어떻게 만납니까? 집안이 돌봐야 되는데 가사 부담해야 되잖아 요즘에. 음? 그 친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본인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잖아. 실제로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잘 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대한민국에 전국 각지 서울은 널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뭐 재산 상태라든지 벌이 같은 거 제대로 뜯어보면 님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많은데 본인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냥 껍데기로만 판단하니까. 사람을 껍데기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겉모습만 판단하면 안 돼. 겉모습만 판단하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야.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카푸어를 왜 하겠어요? 카푸어를. 카푸어 나쁜 거라고. 인생 골로 가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왜 하는 거겠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껍데기만으로, 자동차 브랜드만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하는 분은 아직도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카푸어 짓을 하는 겁니다. 둔갑이 가능하니까. 어. 절대 겉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을 판단해서는 안 돼. 이미 결혼했잖아요. 가족도 있잖아요. 가게도 있잖아. 그럼 우리 가게 뭐 장사 별 문제 없고 와이프랑 나랑 뭐 서로 손발 잘 맞고 힘들지만 알콩달콩 살고 자녀들도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뭐 재산상이 별 문제 없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게 제일 부자라니까? 그게 제일 부자예요. 그게 제일 행복이고 그게 제일 잘난 겁니다.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왜 현타 온다고 하고 왜 본인이 자꾸 편견에 들어가냐 안 되냐. 왜 줄서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뭔가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뭔가 곁눈질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곁눈질 하지 마세요. 음? 님 아직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이분이 보니까 가게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뭔가 바깥 생활을 하신 것보다는 자영업 세계를 오래 뛰어들어서 장사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사 일하면 이게 사람 못 만나잖아요. 이 일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전반에 깔리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런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내 나이 서른에 92년생의 어떤 남자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은 돈이 얼마 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생각보다 고민 많습니다. 님보다 훨씬 더 고민 많고, 님보다 훨씬 더 힘들고, 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꼼장원이도 92년생이잖아. 이 댓글 적으신 분하고 동갑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자꾸 곁눈질하면서 보지 마시고, 내 비슷한 나이 또래의 현실에 직면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비슷한 92년생들이 어떻게 지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친구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것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랄게요. 예. 이거는 본인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님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행복을 느껴야 돼.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와이프도 뭐 짜잘하게 싸우지만 그래도 뭐 서로 잘 맞춰주고 있어서 앞으로 건강하게만 뭐 살아간다면 우리 부부 별 문제 없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상 아닌가? 우리 부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 잘 살면 되지. 뭐 남들 잘 나가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댓글을 적으신 분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 하시는 일, 본인 가정, 본인 가족 이거에만 충실하세요. 남들 뭐 잘 나가니 못 나가니 평균이 어떻게 됐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본인이 자존감 깎아먹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세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야 아마 정신이 번쩍 뜰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남부럽지 않습니다. 음? 남들 뭐 잘 나가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가면으로 위장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사기꾼도 굉장히 많고 소핀 강도도 굉장히 많아.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올해 그 장사도 번창하시고 가족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랄게요. 댓글 적으신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